65세 이후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행복하다고 답한 사람이 고작 1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달라질 것입니다. 65세 이후의 삶이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놀랍게도 이 차이는 단 5가지 원칙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3년간 1000명의 행복한 노년을 연구한 결과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5가지 원칙만 잘 지켜도 우울증 위험은 70% 감소하고 건강 수명은 평균 8.5년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 공개할 내용들이 여러분의 노후를 180도 바꿔놓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첫 번째 원칙은 기쁨의 움직임입니다. 재미있는 연구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미국의 한 요양원에서 실험을 했답니다. 90세 할머니들에게 그저 청소만 하게 했더니 뭔가 귀찮은 일을 시킨다고 불평하면서 점점 우울해지셨대요. 그런데 같은 청소 동작을 음악에 맞춰 춤추듯 하게 했더니 단 2주 만에 우울증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해요. 놀랍지 않나요? 얼마 전 만난 김순희 할머니는 나는 운동이라면 질색이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라인댄스 모임에 나가셨다가 인생이 바뀌셨대요. 아침마다 친구들과 만나서 음악 들으며 몸 흔드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 요즘은 하루하루가 기다려져. 여러분, TV 앞에만 계시면 우리 뇌가 점점 늙어간답니다. 반대로 즐겁게 움직이면 뇌에서 기쁨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젊어진다고 해요. 실제로 매일 30분씩 즐겁게 움직인 사람들의 뇌 나이가 평균 10살이나 젊어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아주 쉬운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좋아하는 음악 하나 틀어보세요. 그리고 음악에 맞춰 가볍게 어깨만 으쓱으쓱 해보는 거예요. 어때요? 별로 어렵지 않죠? 둘째, 산책할 때도 걷기만 하지 말고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걸어보세요. 셋째, 집 앞 공원이나 복지관에 가보세요. 요즘은 라인댄스, 실버요가, 건강체조 같은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정말 많아요. 거기서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웃으면서 움직이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른답니다. 아니, 난 나이도 많은데 하시는 분들 걱정 마세요. 89세의 할머니도 의자에 앉아서 손만 움직이며 시작하셨대요. 그러다 지금은 일주일에 3번씩 태극권을 하신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우리 내일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좋아하는 음악부터 틀어보는 거예요. 어깨 한번 으쓱하고 고개도 한번 까딱.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아직 20년, 30년의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돼요. 첫걸음이 어렵지 한 발만 내디디면 그 다음은 쉬워진답니다. 자,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실 거죠? 즐겁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데요. 두 번째 원칙은 더욱 중요합니다. 바로 식사의 혁명입니다. 밥 먹는 것만큼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최근 한 충격적인 의학 연구 결과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65세 이후 식습관이 평균 수명을 최대 12년까지 좌우한다고 하네요. 특히 재미있는 건 이 연구에서 발견한 100세 마을의 비밀이에요. 세 개의 장수 마을을 연구한 결과 모두가 똑같은 식사 패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흔히 아는 건강식이 아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98세의 오영실 할머니, 아직도 손주들보다 기억력이 더 좋으시대요. 비결이 뭐냐고 여쭤보니 웃으시면서 나는 그저 즐겁게 먹는 게 다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식탁의 비밀을 들여다보니 정말 특별했습니다. 첫째, 할머니는 절대 혼자 드시지 않아요. 항상 누군가와 함께 드신대요. 혼자 드실 때는 텔레비전이라도 틀어놓고 드신다고 해요. 둘째, 항상 작은 그릇을 사용하세요.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하지. 이게 할머니의 철학이에요. 셋째, 매끼 반드시 5가지 색깔의 음식을 드신대요. 빨강, 초록, 노랑, 하양, 검정. 이렇게 색깔별로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거죠. 음식도 예쁘게 차려 먹어야 해. 보기만 해도 즐거워야지. 놀랍게도 이런 식사 방법이 최신 영양학 연구와 딱 맞아떨어진다고 해요. 다양한 색의 음식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영양소가 골고루 섭취된대요. 또 누군가와 함께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천천히 먹게 되면서 과식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뭘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바구니 법칙을 기억하세요. 장보기 할 때 바구니에 5가지 색깔의 식품을 반드시 담는 거예요. 빨간 사과, 초록 시금치, 노란 호박, 하얀 두부, 검은 콩. 이렇게요. 둘째, 밥 친구를 만드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자녀나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불가능하다면 같은 동네 어르신들과 밥심 모임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셋째, 작은 그릇의 법칙을 실천하세요. 큰 그릇 대신 작은 그릇에 예쁘게 담아 먹는 거예요. 양이 적어 보여도 괜찮아요. 대신 천천히 맛있게 드세요. 이런 식사 방법을 실천한 분들의 변화가 놀랍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숙면을 취하게 되고 우울증도 줄어들었대요. 심지어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83세의 김용만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귀찮았지. 그런데 한 달만 해보자 하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습관이 됐어.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어떤 색깔 음식을 먹을까 생각하는 게 즐거워졌어.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저녁 반찬을 한번 살펴보세요. 몇 가지 색이 있나요? 혹시 한두 가지 색만 있다면 내일은 한 가지 색을 더 추가해 보는 건 어떨까요? 식탁의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답니다. 즐겁게 움직이고 현명하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세 번째 원칙인데요. 바로 하루 한 번의 도전입니다. 여러분, 혹시 며칠 전에 뭘 드셨는지 기억나시나요? 대부분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이게 바로 문제예요.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 뇌가 잠들어 버린다고 해요. 정말 무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5세 이후 새로운 도전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들은 3년 안에 치매 위험이 68%나 높아진대요. 반면에 매일 한 가지씩 새로운 것을 시도한 사람들은 오히려 매 나이가 5살이나 젊어졌다고 합니다. 76세의 이영우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은퇴 후 우울증에 걸리셨대요. 그러다 우연히 스마트폰 카메라로 꽃 사진을 찍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정말 서툴렀대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하면서 손주한테 물어물어 배우셨죠.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어요. 꽃을 찍으려다 보니 꽃 이름이 궁금해지더래요. 그래서 식물도감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그러다 동네 식물 모임까지 나가게 되셨대요. 이제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새로 핀 꽃을 찾아다니는 게 일과가 되었답니다. 요즘은 일어나면 제일 먼저 오늘은 어떤 꽃을 만날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새로운 꽃을 발견하면 마치 보물을 찾은 것처럼 기뻐요. 우울증, 그런 건 다 잊어버린 지 오래예요. 여러분, 새로운 도전이 거창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매일 한 가지씩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 오늘의 새로운 길을 정해 보세요. 늘 다니던 길 말고 다른 길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시장에 가더라도
평소와 다른 길로 가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 뇌를 깨우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둘, 새로운 맛 도전을 해보세요. 늘 마시던 커피 대신 생강차를 한번 마셔보는 거예요. 항상 가던 식당 말고 새로운 가게에 가보는 것도 좋아요. 셋, 손으로 하는 도전을 시작해보세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색연필로 동그라미 그리기, 만두 빚기, 화분에 물 주기, 뭐든 좋아요. 손을 움직이면 뇌가 활성화된대요. 72세 박명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매일 다른 색 옷 입기부터 시작했어요. 빨간색 입는 날, 노란색 입는 날. 이러다 이제는 매일 새로운 걸 찾아다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손주들이 할머니가 요즘 너무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계시면 우리 뇌는 점점 늙어가요. 하지만 작은 도전을 시작하면 우리 뇌는 다시 젊어지기 시작한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은 평소와 다른 방법으로 양치질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칫솔을 반대 손으로 잡아보세요. 이것도 하나의 도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뇌는 아직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 가능성을 깨우는 건 바로 지금 여러분의 작은 도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도전들로 우리 뇌가 깨어나고 있을 때 또 하나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네 번째 원칙인데요. 바로 마음의 문 열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나이 들수록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 이제 와서 새로운 관계는 어려워. 그런데 최근 하버드 대학교에서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80년 동안 진행된 연구인데요. 65세 이후 행복한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관계라고 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매일 30분 이상 누군가와 대화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명이 평균 7년이나 길었대요. 약이나 운동보다 더 강력한 효과라고 하네요. 얼마 전 만난 78세 황금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우울증으로 정말 힘들어 하셨대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또 이렇게 혼자 하루를 보내는구나 였어요. 그러다 우연히 시작한 게 창문 인사였어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마주 보이는 건물의 할머니와 인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엔 그냥 손 흔들기만 했대요. 그러다 어느 날 그 건물 할머니가 창문에 종이를 붙였더래요. 오늘 날씨 참 좋죠? 이렇게 시작된 창문 대화가 이제는 매일 아침에 행복한 시간이 됐대요. 날씨 이야기로 시작해서 반찬 이야기, 손주 이야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서로의 집에서 번갈아 가며 차도 마신다고 하시네요. 요즘은 밤에 누우면 내일 아침엔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생각하면서 설레요. 그리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도 받고 감사한 마음도 생기고 세상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관계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어떻게 시작하냐고요? 첫째, 하루 5번 인사하기를 실천해 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 마트 계산원, 택배기사님. 누구에게든 좋아요. 그냥 가볍게 안녕하세요. 한마디면 됩니다. 둘째, 감사 한마디를 해보세요. 버스 기사님께 운전 감사합니다. 마트 직원에게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이런 작은 대화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한답니다. 셋째, 관심 나누기를 시작해보세요. 늘 가는 슈퍼에서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한마디 건네보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이런 작은 대화가 우리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81세의 김철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쑥스러웠지. 이 나이에 무슨 인사냐 싶었는데 한 달만 해보자 하고 시작했더니 이제는 습관이 됐어.
동네를 걸어가면 내가 아는 얼굴들이 하나둘 늘어나더라고. 이제는 혼자가 아닌 것 같아 마음이 든든해. 여러분, 지금 당장 시작해 보세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나가실 때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면 살짝 미소 지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을 여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차례예요. 5번째 원칙인데요. 마음의 짐 내려놓기입니다. 최근 충격적인 설문 결과를 봤어요.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뭔지 아세요? 바로 자식 걱정이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런 걱정이 오히려 자식들과의 관계를 나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일본의 한 연구진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부모님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자식들에게 매일 걱정 전화를 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일주일에 한 번만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게 했대요. 6개월 후 결과가 어땠을까요? 매일 걱정 전화를 한 그룹은 부모와 자식 모두 스트레스가 높아졌고 관계도 나빠졌대요. 반면 즐거운 이야기만 나눈 그룹은 오히려 관계가 더 돈독해졌다고 해요. 73세 박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전엔 아들, 딸 걱정에 잠도 못 잤어요. 용돈도 아끼고 아껴서 다 주고. 그런데 어느 날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우리 걱정하지 마시고 엄마 인생 좀 즐기세요. 그게 우리한테는 더 큰 선물이에요. 라고.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큰 결심을 하셨대요. 평생 모아둔 돈 중 일부를 자신을 위해 쓰기로 한 거예요. 처음으로 피아노 학원도 등록하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신기한 건 내가 행복해지니까 자식들도 더 자주 찾아오더라고요. 이제는 피아노 연주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애들이 우리 엄마 최고라고 해요. 그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하나, 행복한 소비 노트를 시작해 보세요. 매달 용돈의 30%는 무조건 나를 위해 쓰는 거예요.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마시거나 좋아하는 책을 사거나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둘, 걱정 말하기 금지 운동을 해보세요. 자식들과 통화할 때는 즐거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것, 경험한 것, 재미있었던 일들.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대화가 더 즐거워진답니다. 셋, 버킷리스트 실천하기를 시작하세요. 평생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쁜 스케치북에 그림 그리기, 동네에 한 바퀴 자전거 타기, 이런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69세 김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식 걱정 때문에 10년을 흘려보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오늘은 나를 위해 뭘 할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삶이 더 풍요로워졌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저녁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는 나의 행복도 중요해. 이렇게 마음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자식들의 마음도 더 가벼워질 거예요. 65세 이후의 삶이 걱정되시죠? 하지만 이제는 다르실 거예요. 우리가 함께 나눈 5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는 기쁨의 움직임이었죠. 운동이 아니라 즐거운 움직임 기억하시죠? 둘째는 식사의 혁명. 5가지 색깔로 차리는 즐거운 식탁. 셋째는 하루 한 번의 도전. 칫솔 반대 손으로 잡기처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넷째는 마음의 문 열기였어요. 하루에 5번 인사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의 짐 내려놓기. 나를 위한 행복한 소비하기. 이 5가지였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하고 시작했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스트레칭 하면서 마주 보이는 이웃과 인사해요. 장 보러 갈 때는 새로운 길로 가보고 색깔 예쁜 음식을 찾아다니는 게 취미가 됐죠. 특히 달라진 건 자식들과의 관계예요. 제가 행복해지니까 아이들이 더 자주 찾아오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배운 스마트폰 기능을 손주들한테 알려주기도 해요. 손주들이 우리 할머니 최고라고 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요. 여러분, 우리에겐 아직 20년, 30년의 시간이 남아 있어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남은 인생이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한 생활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하고 싶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작은 실천들을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아직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해요.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예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